안녕하십니까. 원영의정의 명리산책 가이드 박의정입니다. 지난 시간에 대운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. 대운수 정하는 이치까지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. 이해가 쌈박하게 되지 않는 분들 너무 걱정하시지 마십시오. 앞으로 좀 더 깊게 넓게 말씀드릴 때가 있겠습니다. 어느덧 이제 강의도 한 달여를 지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서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지 항상 좀 긴장됩니다. 원래 제가 강의 경력이 20년이 좀 넘습니다. 그래서 여러 공부하는 제자들과 같이 수업을 할 때에는 나름대로 강의를 곧잘 한다는 얘기도 듣습니다만은 이렇게 혼자서 강의를 하려니까요, 반응도 없고 해서 굉장히 좀 썰렁한 기분이 듭니다. 말도 매끄럽게 나오지도 않고요. 여하튼 양해를 구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또 제가 항상 모자를 갖고 주책을 떠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모자를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겠지요.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을 겁니다. 앞머리가 많이 도망을 갔네요. 그래서 모자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과 보다 친숙해지면 제 빠진 머리도 보여드릴 수 있겠지요. 여하튼 간에 모자는 제가 사칠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컴플렉스를 메꾸고자 해서 쓰는 겁니다. 여담을 좀 말씀드렸습니다. 앞 시간에 대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럼 이러한 대운을 우리가 감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작용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앞 시간에서 대운은 우리의 사주에 작용하는 기간이 10년 정도 된다 그랬죠. 그 10년 동안 우리의 울로를 맡고 있습니다. 그 10년 동안에 대운만이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. 우선 그 하나의 대운 속에는 10년이라고 하는 10개의 세운이 또 함께 하고 있고요. 1년에는 12달이라고 하는 월운이 또 함께 합니다. 또 한 달에는 30일이라고 하는 일진이 있고요. 하루는 12시간 단위로 시운이 작용합니다. 이러한 식으로 점점 확장하고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. 이 대운은 그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. 우선 이 대운을 활용하고 또 그 작용력을 알아야만 다른 세운이나 월운, 일진 등을 우리가 더할 수 있겠네요. 대운은 하나의 기둥으로 이루어지죠.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집니다.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해요.
천간보다는 지지가 중요하다.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. 그렇다고 해서 천간을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. 이 천간은 좀 정신적인 면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지지는 우리의 환경,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또한 그 천간의 뿌리로서의 작용, 또 지지 자체의 작용,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지지가 훨씬 천간보다 복잡합니다. 앞으로 이 합과 충을 우리가 공부하게도 되는데요. 그 합과 충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는 이 변화를 세밀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. 그러나 이 대우는 우리가 사실 천간보다는 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은 사주 격국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사주의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이 지지라고 볼 수 있어요. 천간은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지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작용력에 영향을 미칩니다. 천간의 일간을 포함해서 4개의 천간이 있습니다. 그 4개의 천간이 나름대로 중심을 잡자면 지지에 의탁해야 됩니다. 이 지지가 그 천간의 뿌리가 되어주지 못한다면, 다시 말해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그 천간은 허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천간의 작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천간이 깔고 있는 지지의 세력을 보게 되죠. 그 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, 지지가 그 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 천간의 작용력은 미미해집니다. 물론 지지의 세력도 천간의 협조 없이는 그 작용력을 10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. 그것을 우리가 명리학에서 계두론이니 절강론이니 하는 말을 쓰는데요. 아직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하기는 이른 것 같아서 계두론, 절강론이라고 하는 명칭만 우선 알려드립니다. 쉽게 얘기하면은 천간과 지지가 기둥을 이루어서 우리 사주에 맞게끔 운으로서 작용하는데, 그 천간과 지지 간에도 생을 해주는 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. 극을 하는 작용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음양오행, 특히 오행에서 상생, 상극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기둥도, 천간 지지도 생하고 극하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간목이라는 천간이 있는데요. 그 간목이라고 하는 천간은 6개의 지지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갑자 해서 그 간목은 자를 지지에다 놓을 수 있고요. 갑술 해서 술을 넣을 수 있습니다. 또 갑신, 갑오, 갑진, 갑인 하는 식으로 지지를 놓을 수가 있는데, 어떠한 지지를 놓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
그 간목의 모습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죠. 지지도 마찬가지예요. 하나의 지지는요, 5개의 천간을 머리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그 천간과 지지의 그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그 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죠. 천간에 자기 사주에 필요한 그러한 천간이 놓여 있을 때 지지에서 그 천간을 생해 준다면 그 천간의 기란 작용은 확장됩니다. 그러나 천간을 필요로 하는데, 천간의 그 성분을 필요로 하는데 지지에서 극을 해버린다면 그 기란 작용은 반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그 지지의 기를 필요로 하는데 천간에서 그 지지를 생해 준다면 우리의 기란 작용은 배가 되지만, 천간에서 지지를 극해버린다면 우리가 그 지지의 좋은 기를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한 이치로 따져봤을 때 그래도 천간과 지지에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는 데 있어서는 지지 쪽의 비중이 더 강하다. 어떤 분들은 천간과 지지를 5대5 비율로 본다. 또 어떤 분들은 천간과 지지의 비율을 7대3으로 본다. 그러니까 천간을 3으로 본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렇게들 이제 그 비중을 두고 그 기를 살피는데요.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두론이나 절강론에 입각해서 비중을 두기 때문에 굳이 몇 대 몇이다 라는 비중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이 대운을 살펴보면은요, 우리가 유의할 곳이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. 접목대운이라고 불리우는 대운이 있어요. 접목대운, 뭐 나무를 이렇게 접을 붙인다 그런 얘기인데요. 접목대운이라고 하면은 그 봄, 여름, 가을, 겨울 4계절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계절에 환절기와 같아요. 그 환절기에 해당하는 것이 대체로 진술충미가 맡고 있습니다. 우리가 봄을 얘기할 때 인묘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러나 인묘진에서 인묘는 목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봄이 확실합니다. 그런데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봄에서 여름으로 옮겨가는 과정의 환절기예요. 미토 또한 똑같습니다.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사이에 환절기가 되고요. 술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과정의 환절기고요. 축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그 사이에 환절기가 됩니다. 근데 이 대운이 순행을 하든 역행을 하든 전개될 때에 이 진술충미 대운을 만나게 되는데요. 그 진술충미 대운을 접목대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 접목대운일 때는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어요. 접목대운은 계절로는 환절기입니다만 그 환절기가 참
애매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진 같으면 봄인 듯 싶기도 하고 또 여름으로 성큼 다가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사실 우리 인체의 바이오 리듬도 그 적응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. 그런 환절기 개념의 접목대운, 우리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하나의 가장 그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대체로 인생에 있어서 40대, 50대에 그러한 접목대운을 만나게 되면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요. 그때의 그 변화는 우리 인생의 말년이 편안할 것인가, 그렇지 않으면 궁핍 내지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. 대개 그 유럽 쪽이나 이런 데 가면 인터체인지라는 게 있지요. 어느 지점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. 아차하는 순간 지나치게 된다든지 지레 겁을 먹고 미리 다른 출구로 빠져나간다든지 해서 전혀 엉뚱한 곳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바로 이 접목대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변화가 심합니다. 이 접목대운에. 근데 그 접목대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길한가 흉한가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접목대운이 오는 다음 대운의 기흉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는 대운이 길하다 하면은 좀 안심하셔도 돼요. 그때 접목대운에 일어난 변화는 길한 쪽으로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그 접목대운 다음 운이 흉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됩니다. 그래야만 미리 그 앞으로 전개될 어떤 애군이라든지 또는 그 불길한 그러한 징조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. 이러한 그 접목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인들에게는 승진 또는 영전의 기회가 될 것인가, 또는 사업가는 창업이나 확장이 가능할 것인가, 어떤 그 하는 일에 길과 흉을 예단할 때 이런 접목대운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, 그런 거예요. 여하튼 간에 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, 그것이 좋은 변화이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인생이 어디 그리 뜻대로만 되겠습니까? 그 다음에 이 대운은요, 대운은 우리가 또 하나 유의할 것이 있는데요. 합기대운이라고 하는 거예요. 기가 합해지는 대운. 이 합기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 대운의 5번째 대운을 말합니다. 그 5번째 대운이요, 월간과 합이 돼요. 천간합이 되죠. 그 다음에 그 합기대운이 되면은 그 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기가 있는데요. 그 기가 그 자신에게 이로운가 흉한가 이런 거를 자세히 살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.
여섯 번째 대운에는 충이 되죠. 예, 월간과 충이 됩니다. 그래서 이 대운의 그 작용력 또는 활용에 있어서 우리가 전목대운이라는 것, 그리고 합기대운이라고 하는 것, 그것을 좀 유념해서 활용을 해야 하겠습니다. 시간이 또 다 된 것 같아서 또 미진하지만 여기에서 마치고요. 다음 15강을 예약해야겠습니다. 하여튼 재미없더라도 잘 들어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